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미스트리 간단히 지배하는 쾌간지학 강사 김원주입니다. 여러분들 일교차가 심한데 수험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일단 수험생들은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죠. 저도 지끈지끈맹맹 지금 코감기가 걸려서 아주 정신이 몽롱해요. 일단 수험생들은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 과학탐구 영역 중에 화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화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열심히도 공부하고 계시나요? 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쉬울 수도 있어요. 물론 당하는 사람들은 어렵겠지만 자, 이제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를 대비하면서 열심히도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6월 모의평가 대비에 앞서서 일단 3월, 4월에 여러분들 2번 시험을 봤죠. 그 모의평가를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화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6월 모의평가 어떻게 대비하는지 그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거기다 아울러서 6월 모의평가가 2015년 수능과는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도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이 시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6월 모의평가 대비특강 과학탐구 영역 화학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요 이제 일단 3월, 4월에 모의평가를 한번 분석해 보겠어요. 이걸 분석해봐야 여러분들이 6월 모평 어떻게 대비하는지 그 대비 방법을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요 6월 모의평가를 우리 준비하기 전에 3월, 4월 그 모평은 어떻게 치루어졌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 3월, 4월에 시험을 봤던 시험들의 원점수, 표준점수 그리고 백분위가 나와 있어요. 일단 3월 모의평가를 한번 보죠. 그 3월 모의평가를 보면 비교적 문제는 난이도가 평이하게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거의 공부하지 않은 걸로 보이죠. 일단 원점수가 4등급이 25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죠. 그건 당연히 6월, 9월 수능으로 갈수록 등급의 점수가 올라가고 격차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지만 아직 내용도 정리가 안 되고 고난도 문항에 익숙하지 않은 갓 고3이 된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3월 모의평가는 문제질도 아주 우수했고요. 그리고 평가원 출제 지침을 완벽히 반영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잘 봤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이 3월 모의평가는 다시 한번 풀어볼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요, 변별력 있는 문항이 있어요, 화학에서. 그게 바로 양적 관계 문제들인데요. 이 양적 관계 문제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두는 걸 강조합니다. 이 4월 모의평가는요, 또 3월 모의평가랑 아주 성적이 비슷비슷했었거든요. 이 비슷비슷했었는데 여기에는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특이한 게 뭐였었냐면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그 문항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4번, 7번, 11번, 16번 문항들이 참신한 평가를 받았었어요. 이런 고난도 문제들은 자료를 단답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해석하고 변형하는 능력을 키우는 문제니까 반드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건 우리한테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6월 모의평가는 왜 중요하게요?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일단 6월 모의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6월 모의평가는 일단 수능을 볼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은 다 시험을 봅니다. 고3 학생은 물론이고요. 재수생, 반수생, 검정고시 합격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6월 모의평가는 중요한 게 내가 성적이 어디에 와 있구나 하는 걸 정확히 잡아낼 수 있죠.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6월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에서 아주 유사한 문제들이 잘 등장합니다. 그 수능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수능 문항을 비교하면서 한번 저와 살펴보기로 하죠. 제가 화면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죠. 이 화면을 보시면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이 나와 있어요. 이 19번 문항을 보시면 제가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DH를 구성하는 염기인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거기 단어에 DNA,
염기, 구아닌, 사이토신이란 단어 나왔죠. 자, 일단 보기 볼게요. 간은 DNA에서 당과 결합한다. 자, DNA와 결합하는 거, 결합 방식 얘기해줬고요. 니은, 나는 5개의 비공유전자쌍이 있다. 이건 비공유전자쌍 찾아내면 되는 거고요. 디귿, DNA 이중나선 구조에서 짝을 이루는 염기끼리 수소결합을 한다. 수소결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요게 6월 모의평가 19번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요 문제가 수능에선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화면 보시죠. 이 화면에 보면 수능 문제가 있어요. 이 수능 문제를 보시면 작년 수능에 2014년 수능 문제에 화학 14번 문제였었는데요. 요 문제 보세요. 다음은 DNA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돼 있죠. 자, DNA 골격은 인산과 네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사슬 구조이고 6월 모의평가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DNA와 당과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했고요. 여기는 누구와 결합하고 있게 풀어 헤쳤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또 하나, 골격 안쪽에는 Y를 비롯한 염기들이 상고적 염기들과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수소결합, 앞에 디귿번 보기에서 나왔던 걸 풀어 헤쳤죠. 요걸 두 문제를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수능 14번 문제하고 그 다음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 알아내실 수 있어요. 6월 모의평가 문제는 단답형으로 DNA 구조와 결합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를 단답형으로 물어봐요. 그런데 이게 수능에 가면 거기에 나왔던 보기들을 풀어 헤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료를 분석해봐라. 아, 요거 어떻게 나오는지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살짝 변형해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에서 단순히 한 문제를 더 맞히고 한 문제 더 틀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변형될지 자료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확인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6월 모의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요 대비하는 게 만만치 않은데요, 여러분들. 이 6월 모의평가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마다 딱 생각이 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시험지를 받으면 4페이지로 돼 있죠. 그 4페이지에서 1, 2, 3페이지는 문제가 약간 다소 쉽게 느껴져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4페이지에 있죠. 이 4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고난도 문제들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고난도에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일단 1, 2, 3페이지에 나오는 쉬운 문제들, 거기서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1에서 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에 실수했어요. 뭐 우리 소위 얘기하는 낚였어요. 이런 거. 요거 안 하려면 여러분들은 내용 정리를 충실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나 아니면 EBS 교재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제는 자료 해석 능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분석을 하는 그 학습을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자료가 이런 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겠구나 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6월 모평 대비할 때는 여러분들 최소한 3년 정도 아니면 기본적으로 작년에 여러분들이 시험 봤던 기출문제들 3월, 4월, 6월 아니면 수능 기출문제들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볼 것을 권합니다. 이 화학 공부는요. 잔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는 얼마나 누가 집중력 있게 잘 공부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학은 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짜투리 시간 이렇게 길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요. 쉬는 시간이나 이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한 문항이라도 더 풀어보는 사람, 그 사람이 유리하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공부 시간에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1시간짜리 공부 있죠. 이렇게 50분 동안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시간 동안에 한 1분만 잠깐 다른 생각을 하고 왔다고 생각해보자고요. 1분을 다른 생각하고 오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20문제를 30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에 우리한테 해당하는 시간이 약 1분 30초 정도 된다고요. 그럼 1분이면 쉬운 문제 한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5교시, 6교시, 7교시 이렇게 공부하는데 1시간에 1분씩 한 문제씩만 놓쳤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부터 약 180일 정도의 수능이 남았는데요. 하루에 6문제를 놓치게 되면 곱하기 180일 해보세요. 책 한 권 나옵니다. 그로 그 짜투리 시간 아니면 멍하는 시간, 잠깐 어디 갔다 오는 시간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화학 만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6월 모평 왜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인지 아셨죠? 앞에 쉬운 문제들은 어떻게 접근할 거고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4페이지에는 그 어려운 고난도 문제, 중하위권 학생들은 이 어려운 문제에 너무 접근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건 아주 천천히 나중에 8월 이후에 내용이 다 정리되고 나면 그때 공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 2015년에 수능은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한번 살짝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해보죠. 이과생들은 일단 수리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학이 대학의 당락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거만큼 과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얼마나 큰 과탐이 영향을 주는지 실제 사례를 한번 찾아와 봤거든요. 화면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제가 세 학생의 점수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거기 보시면 국영수를 보시면 일단 수학의 세 번째 학생이 수학 성적이 위의 학생들보다 살짝 다소 떨어지죠. 그런데 과탐 점수를 한번 봐보세요. 세 번째 학생은 과탐을 2과목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위에 국영수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지만 국영수 과목의 성적이 비슷할 경우에는 그 과탐 과목, 그 과탐 성적에 의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나 아니면 당락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과탐 중요히 생각하시고요. 이게 정말 나의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이해가셨나요? 이 과탐은 여러분들 분명히 변별력준 문제들이 4페이지에서 나올 텐데요. 요거 여러분들이 대비하지 못하시면 나중에 이게 수능 성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대비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달에 신문학 유형 나왔던 거 있었죠? 요 신문학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올 수능에 4페이지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여러분들 작년 아니면 기출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제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푼 문제를 또 풀거나 계속 반복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실수하는 게 뭐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 번 풀다 보니까 답을 아예 암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가 나오면 답은 3번이요. 이런 식으로 다 암기하시면 안 돼요. 보기 하나하나를 다 파헤칠 수 있어야 돼요. 왜? 똑같이 안 나오니까. 문제를 살짝 변형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변형할 거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보기 하나하나를 다 확인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자, 이 신문항이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신문항들도 기본 개념을 착실히 준비한 학생들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원 간에 섞어놓은 문제거나 어려운 문제거나 모든 문제들 기본 개념부터 출발할 거니까 수능 특강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거기서 기본 개념 잘 파악하시고요. 개념 중에 2점짜리 문제나 3점짜리 문제에 있는 보기들 있죠. 그 보기들까지도 여러분들은 정확히 하나씩 풀어 헤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4페이지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잡아내실 수 있어요. 이해가셨죠? 자, 이제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 한번 살짝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3월, 4월에 내가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별로 상관이 없다. 그 다음 6월 모의평가 이것도 앞으로 시험을 볼 거지만 이 6월 모의평가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거나 못 보거나 너무 실망하거나 아니면 잘 봤다고 의시될 필요 없다. 왜? 이건 어차피 수능에서 결판 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때 여러분들이 내용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EBS 강의, 그 EBS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 옆에 단어 찾는 것까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싸그리 다 확인하신 다음에 2점짜리 문제를 풀 때는 답을 외워서 풀지 마시고요. 그 안에 있는 보기들을 해석하세요. 왜? 그걸 변형시켜서 낼 거니까. 특히 3점짜리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들 그 보기를 하나의 문제로 만들어서 흐트러서 나한테 총괄적으로 문제를 물어볼 것이다. 그 문제가 고난도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씩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이제 EBS에서는 이런 얘기해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수능에서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저랑 EBS에서 만나시는 분들도 있죠.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제가 거기서도 얘기한 게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보기에 있는 것들이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라고 여러 번 제가 얘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4페이지에 있는 고난도 문제를 절대 다 맞힐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걸 다 맞추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는 보기 다 파헤치셔야 돼요. 이해가셨죠?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 과학탐구 영역 6월 모의평가 대비특강에 화학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전부 다 이해 가셨죠? 시험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하냐예요. 이 집중력이 여러분들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잘하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제가 현장에서 공부하다 보면 화학에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제가 여러분들 작년에 시험 보고 나서 그 수능에서 굉장히 많은 재수한 학생들 보면 굉장히 큰 그 타격을 받은 게 있어요.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계속 1등급을 달렸어요. 1등급을 계속 분명히 이 방송 보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1등급을 쭉 달리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수능장에 들어갔는데 이거 뭐지? 헉,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게 전부의 4페이지에 있었어. 거기서 최저 등급을 못 맞추거나 해가지고 떨어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는 모의고사에서 쫙 가던 거에서 내가 성적이 잘 나오다가 수능 가서 내가 쭉 떨어지는 이유, 그건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못해서 그래요. 꼭 6월 모평 대비할 때는 여러분들 이걸 연습해 보세요. 고득점이 나오거나 점수가 나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내가 정확히 기억은 왜 틀리는지, 니은은 왜 틀리는지, 디귿은 왜 맞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 다음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3점짜리는 5번 이상 풀어보셔야 돼요. EBS 교재에 있는 거 5번 이상 풀지 않으면 절대 응용력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어렵게 느껴져요. 제가 그랬어요. 답을 절대 외우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다 외우시는 분들은 수능장에 들어가서 모의고사에서는 좋은 성적이 나오다가 실제 수능장에 들어가서 이거 뭐지?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팍 나오면서 거기서 작년에 화학 우리 많이 되었어요. 화학 선택했던 학생들. 그거 잘 조심하시려면 여러분들 보기도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보기에 있는 보기들까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특히 화학 같은 경우 올해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상위권 학생들과 중위권 학생들 사이에 학생이 없어요. 보통 얘기하는 게 상위권, 하위권, 중위권이 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성적이 없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시험을 좀 망쳤거든요. 등급이 그대로 있어요. 밑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만약 어느 정도 상위권 학생들은 한두 문제 틀리면 이건 굉장한 치명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틀려도 괜찮아. 등급이 안 떨어지니까 안전해. 이렇게 방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다가 어떤 학생들이 한번 착 치고 올라가게 되면 나는 등급이 뚝 떨어지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6월 모평은 수능을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덤벼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의 정확한 위치를 딱 가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6월 모평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모평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수능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수능과 연관되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잘 분석하셔서 6월 모평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지금까지 과학탐구 영역 6월 모의평가 대비특강 화학학습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잘들 정리되셨죠? 3월, 4월에 이어서 이번 세 번째 6월 모의평가 화학원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볼 텐데요. 생물과 화학이 학생들이 가장 많죠. 그에 따른 유리함도 있고 불리함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3월, 4월에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거나 아니면 6월 달에 시험을 망쳤어요. 어떡하죠? 이제 시험 다가오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6월 모의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6월 모의평가가 수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면 이건 내가 왜 틀렸는지 자료 해석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용이 부족한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노하우로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승패는 수능에서 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 수능에서 마침표 찍을 때까지 절대 집중력 잃지 마시고요. 끝까지 계속 이악 물고 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기차가 달리는데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특등석에 앉아있나 끝에 붙어있나 부산에 도착하는 건 똑같습니다. 결국 승부는 수능에서 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수능 마칠 때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케미스트리 간단히 지배하는 화학 강사 김원준이었고요. 이거에 이어서 여러분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죠. 생물 과목. 성적 향상의 절대 법칙. 생명과학의 최영 선생님의 강의가 이어지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기운 내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기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성적 향상의 절대 법칙 최영선입니다. 시간 정말 빠릅니다. 2015 그 수능 대비 학습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눈 게 정말 어제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요, 벌써 이제 6월 평가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1년 동안에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총 3단계로 쭉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과연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이행을 하고 계신지. 왜 그러냐면은 현장에서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는요, 이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때 3단계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다른 과목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화학이라든가 어떤 물리라는 과목들은 그 문항들의 어떤 난이도들이 정확하게 나눠져요. 어떤 문항들은 쉽다, 어떤 문항들은 중간 난이도다, 어떤 문항들은 어렵다. 근데 이 생명과학이라는 그 부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 난이도 어떤 분석 자체가 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습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이 혼란을 좀 가져오게 되고 좀 흔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은요, 6월 평가원에 대한 대비, 그죠? 6월 평가원에 대한 대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1년 학습법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되짚어 보고, 그리고 6월 평가원 대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6월 모의평가 대비 특강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그 만점 수능 생명과학을 위한 1년 학습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학습 계획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수능적 사고의 확립 그리고 유형 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난도 문제 정리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원별 핵심 문제풀이 및 파이널 최종 점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시기가 이제 5월입니다. 이제 5월이면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겨울방학부터 해서 3월까지가 뭐였죠? 바로 1단계 수능적 사고 확립 및 유형 파악이었고요. 그 다음에 3월 교육청 이후가 바로 고난도 문제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잘 했느냐 못했느냐 잘 감이 좀 안 오죠. 자, 우선에 그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 이 수능적 사고의 확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내신 때 공부했던 내용들은 상당히 단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경계 파트입니다. 생명과학 1에서 이 신경계 파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뉴런에 대한 정의라든가, 그죠? 뉴런에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뉴런에서 어떤 흥분에 대한 전도를 또 따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뉴런에서 흥분의 전달에 대한 내용도 또 따로 공부를 해요. 자, 근데 내신 때는 그 내용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어떤 수능 특강이라든가 그 외에 수능 문제집들을 보고 계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개념들이 뉴런에 대한 정의부터 흥분에 대한 전도부터 그 다음에 흥분에 대한 전달까지의 내용들이 하나의 문제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어떤 개념들의 통합, 개념들의 어떤 유기적 관계들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수능적 사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어떤 식으로 내가 개념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어떤 개념들을 확립해 나가야 되는지. 자, 두 번째,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고난도 문제 정리라는 거예요. 고난도 문제 정리. 자, 이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고난도 문제다? 그러면은 막연하게 어려운 문제?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어려운 문제만 계속 찾아가는 거야. 어려운 문제만.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벗어나는 내용도 마치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까지 내가 정리를 해야 완벽하게 고난도 문제를 모두 다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화학이나 물리하고는 다르게요. 이 생물에서 고난도라는 것은요. 개념 자체가 더욱더 깊이 있어진다? 개념에서 나오는 그 문제 풀이가 더욱더 어려워진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과목에 대한 특성 부분입니다. 과목에 대한 특성. 화학이라든가 이 물리, 화학이나 물리 같은 그런 과목들은요. 계산이 어려워지면서 오답률이 올라가고 고난도 문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은 스토리가 있는 어떤 과목이라고 봐야 돼요. 어떤 개념이 흐름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안에서 용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그러니까 쉬운 문제와 조금 중간 난이도의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내가 어떤 개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대충 알고 있어. 그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맞출 수 있다면 이건 쉬운 문제,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난이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 개념 속에서 원리라든가 그 다음에 그 개념 속에 들어있는 용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바로 고난도 문제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자, 그런 내용들을 판단하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사설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EBS를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은요, 뭘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봤던 시험에 대한 분석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항에 몇 번이 정답이었고 그리고 그 문항에서 몇 번이 오답이었는데 그 오답을 체크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즉 오답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야. 매번 시험들마다 그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을 한 5문항 정도를 뽑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항에서 어떠한 용어들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실제 정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답 말고 오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정답이 기억 디귿이었는데 가장 많은 오답이 기억이었어. 그러면은 디귿 부분 때문에 그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디귿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자, 바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가져가셔야 돼? 바로 거기 나는 그 디귿번 보기에 어떤 개념과 용어가 들어있었는지, 그리고 그 개념과 용어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고난도 정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제를 계속 어려운 걸 찾으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과학이라는 것은 어차피 개념 중심의 과목이고 개념 중심의 학문이란 말이에요. 원리 중심의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워질 수는 없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그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걸 정리하는 게 여기서 중요할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전 강의가 뭐였냐? 김원준 선생님이 이제 화학 강의를 쭉 해주셨어요. 김원준 선생님이 뭐라 해주셨어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도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해왔냐 그런 얘기고 이제 본격적인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이제부터 그럼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6월 모의평가 만점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를 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집중하시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자, 이제 집중을 했어. 잘 봐봐. 근데 문제가 있어요. 6월 평가원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시험 봤어요? 3월 교육청, 그 다음에 4월 교육청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학 과목에서 김원준 선생님께서 이 3월과 4월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화학은 화학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생명과학을 선택하셨잖아요. 생명과학에 대한 분석도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그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은 3월 모의평가 등급 컷입니다. 뭐 물리, 뭐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쭉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물리하고 화학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나옵니다. 뭐 3월까지는요, 여러분들 크게 문제 없었어요. 네. 여러분들 김원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이도 적절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평가 지침 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상위권 학생, 중위권 학생, 하위권 학생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고르게 잘 분포가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특히나 이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뭐 학생들이 2학년 때 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화학과는 다르게 어떤 실전 문제풀이보다는 개념 중심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잘 분포되어 있고 학생들도 잘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바로 이제부터 보실 화면인데 바로 4월 모의평가에 대한 등급 컷을 보면 좀 문제가 생겨요. 자, 보시게 되면은 뭐 물리 같은 경우는 원점 만점이 47점, 그다음 화학은 43점, 그다음에 생명과학은 47점, 그다음에 지구과학은 43점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이 생명과학에 지금 보시는 이제 생명과학의 표준 점수가 지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난이도가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쉬웠다. 학생들이 느끼기에 좀 쉽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요, 이 원 과목이 아니에요. 바로 투 과목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물리원 같은 경우는 45점. 자, 물리 2죠. 물리 2는 45점. 화학 2는 44점. 근데 생명과학 2가요? 자, 이거, 심각합니다. 50점 만점에 1등급 컷이 50점이에요. 원점수가. 그죠? 그 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요, 45점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 보시겠습니다. 이 네 과목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표준 점수가.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뭐죠? 쉬웠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거 감이 다 안 오시죠? 왜? 기분 좋았으니까. 나도 이런 점수가 나오네? 말하면서 기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 문항들에 대한 난이도를 분석을 해보면은 정말 쉬웠구나. 내가 잘해서 좋은 점수가 아니라 이 되게 위험한 건데 내가 잘해서 점수가 잘 나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뭐냐. 생명과학 1은요. 전체적인 20문항 중에서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어요. 중에 해당되는 문제가 15문항, 중하의 문제가 2문항, 그리고 하에 대한 문항이 2문항이 있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상문항이 없었어요. 문항 자체가. 그런데 화학원 같은 경우는 무려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항이 4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상에 해당되는 문항이 1문항, 그다음에 중문항이 8문항, 중하가 2문항, 하가 1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 생명과학 2 같은 경우는요. 중상문항 1문항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중에 해당되는 문항이 9문항, 중하 8문항, 하문항이 2문항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화학 2 같은 경우는 상에 해당되는 문항이 3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에 해당되는 문항이 12문항, 그 다음에 중하에 해당되는 문항이 5문항이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상에 해당되는 문항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목의 변별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과목에 대한 변별력.
예, 실제로 그래서 이 생명과학 2의 경우는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요, 실수로 한 문항 정도로 틀렸을 때 자신의 등급과 표준 점수가 아래로 쭉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거는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아쉬운 결과고 상당히 위험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이런 어떤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시험은 여러분에게 되게 불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김원준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수학이라는 부분, 이과생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과학탐구 영역이 어떤 학교에 대한 당락,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러한 당락을 결정짓는 과목이 변별력이 없다. 자, 이거는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출제자들도 고민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3월, 4월 교육청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제 잊어버리세요. 무슨 얘기냐? 그런 난이도는 절대로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난이도로. 분명히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변별력이 있어야 그것이 시험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왜 시험이 어려울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6월평가원, 9월평가원, 그리고 수능이 지금보다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EBS 연계 교재를 잘 한번 보세요. 작년 거, 그 다음에 올해 거를 잘 보십시오. 작년부터 개정이 됐는데 올해 EBS의 어떤 수능 특강에 대한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교재가 바로 무슨 교재입니까? 바로 연계 교재입니다. 특히나 2점짜리 문항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3점짜리의 문항에서는요,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간 것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저 또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고난도에 대한 내용들, 고난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용어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난도로 가면 갈수록 뭐가 중요하다? 용어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3점짜리 문항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의 무엇을, 용어를 다시 한번 보시는데, 단 생명과학 1의 2단원의 유전은 말이죠. 2단원의 유전은 용어 부분이 아니에요. 문제를 푸셔야 돼. 이게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 학생들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쫙 풀어줘요. 정말 잘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나서 학생들이 무엇을 느끼느냐? 아, 내가 이 문제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알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알게 되는 것과 해결할 수 있는 건 다른 거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유전 파트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꼭 직접 풀어봐라. 알겠죠? 자, 또 하나는 3단원인데 이 3단원은 항상성과 건강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시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생리학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근데 이 생리학 부분은 말이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한번 대답해 볼까요? 뭡니까? 용어입니다. 그리고 뭐였죠? 개념이고 원리예요. 용어와 개념과 원리가 가장 강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3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 3단원에서 3점짜리 문제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2번, 3번 반복적으로 풀어보셔도 아주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다만 문제를 푸실 때 정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기가 왜 정답이 됐는지, 그리고 그 보기가 왜 틀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써보는 거야. 아, 이거는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 그렇게 됐을 때 그 문제가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생명과학 2 준비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 이 생명과학 2는 말이에요. 6월달 평가원 같은 경우는 전범위가 아닙니다. 그죠? 네, 어디까지입니까? 2단원에 있는 그 유전자의 형질 발현까지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범위에서 20문항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전범위에서 20문항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1단원과 2단원의 그 협소한 어떤 내용에서 20문항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문제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그 1단원과 그 2단원에서는요, 생명과학 2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실험들 있죠. 그 실험들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뭐 광합성에서 등장하고 호흡에서 등장하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유전자의 그 발현에서 어떤 그 코돈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어렵게 출제됐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좁은 범위에서 20문항을 내야 되다 보니까 문항들이 단원별로 많아진단 말이야. 그럼 단원별로 문항들을 많이 출제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실험들을 다 끄집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명과학 2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험 중심으로 그 실험에 나왔던 개념들, 그리고 실험 과정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떤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다 해봤어요. 이제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남은 기간 동안의 어떤 학습 전략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항들에 대한 분석, 난이도 분석을 했다면 그걸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많은 학생들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할 거니? 자, 그러면요. 학생들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좀 하려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러면은 딱 점수는 딱 거기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시험을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40점을 맞았어. 그러면은 그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시험을 본 게 40점이잖아. 그러면은 40점에서 점수가 뭐 43점이 되든 45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죠.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100이야. 그 100이 점수로 따지면 70%야. 그 나머지 30%를 메꾸려면 여러분의 능력을 벗어난 어떤 새로운 능력을 다시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느냐.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학습? 그런 학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학습이 내 학습의 지금 한 30% 정도.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 그리고 내가 어려워하는 것, 그런 내용들을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노력이 70%가 돼야 돼요. 그 70%가 여러분들이 뭐가 됐을 때, 내 것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에는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성적에 변화가 있으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에도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그걸 더 견고하게 만든다?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견고함보다는 더 넓은 폭의 능력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재정비하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먼저 학습 우선순위에 두고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 나가시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재정비가 아니라 모르는 것, 약한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그게 쉽지가 않아. 왜? 마음이 불안하거든. 근데 불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건 어디로 날아가지 않는단 말이야.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더 취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자, 정리를 지금 쭉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이죠. 3월, 4월에 대한 부분은 잊으세요. 정말 깨끗하게 잊어버리세요.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 느끼시는 것처럼 너무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내 능력이 올라갔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본 게임은 지금부터일 거예요. 한 4주 정도 남았습니다. 한 4주 정도 남은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재정비하는 것 몇 프로? 30%. 그리고 약한 부분을 극복해가는 거 얼마? 70%. 근데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한다? 여기 방법론이 중요한데 우선 EBS에서 3점짜리 중심으로 가져가시되 그것들이 왜 정답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오답인지를 꼭 한 번씩 써봐야 돼요. 내가 이거 보고서 알아? 에이,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써서 실제로 그 내용이 맞는지 그 내용이 틀렸다면 어디가 틀렸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기출문제. 아까 김원준 선생님도 뭐 최근 3년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출문제에서 선배들이 과연 어떤 부분들을 틀렸는지 그 어떤 부분들이 틀렸을 때 왜 그것이 틀렸는지 어느 개념에서 그 부분들을 학생들이 놓치고 있었던 건지 그럼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을 때 분명하게 성적은 올라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정리까지 완전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과학탐구 영역 6월 모의평가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정리한 내용들 화면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대비에 대한 어떤 생명과학 특강을 지금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반학생들이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떠올려 볼게요.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얼마나 올바른 방향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6월 평가원을 대비를 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성적 향상의 절대가 없이 최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